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무토, 근데 이번에는 인성이 없는 무토입니다. 예, 지난번에는, 지난주 강의에서는 조금 짓궂게 제가 장난을 많이 쳐서 죄송하고요. 자, 이번에는 인성 없는 무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인성이 없다는 얘기는 힘이 있다, 없다.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뿌리를 봐야 돼요. 그 다음부터 보셔야 될 거는.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인성이 있다는 얘기는 부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인성은 없지만 뿌리가 있다. 그럼 내가 굳세어라 금순이처럼 자력갱생해야죠. 그래서 인성이 없으면 뿌리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 뭐 뿌리도 없다, 인성도 없다, 막막합니다. 그럴 때는요, 아싸리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건 뭐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그렇죠. 해외, 이민, 외국적 아니면은 외국 국적이나 외국에서 사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없고 뿌리가 없다는 거는 정말 막막하다. 그런데 그나마 뿌리라도 있으면 다행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그렇다 하면은 인성을 끌어올 수 있는 글자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위를 통해서 능력 발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무토가 인성이 없다는 얘기는 인성을 끌어와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토의 인성은 말 그대로 병정화, 그 다음에 사화나 오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럴 때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요, 하나하나 따지겠지만은요, 일단 얼핏 생각할 때 병화가 그러니까 인성이 없대 병화를 끌어올 수 있는 글자는 신금이 되죠. 정화를 끌어올 수 있는 글자는 임수가 됩니다. 사화는 유축이나 해수가, 우화는 임목이나 술토 또는 자수가 좌우축으로요. 이런 식으로 화가 없을 때는 화가 끌어올 수 있는 글자들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병화를 끌어올 수 있는 글자는 당연히 신금, 정화랑 합을 할 수 있는 글자는 임수, 사화가 없을 때 그걸 끌어올 수 있는 글자는 유금이나 축토 또는 사해충, 우화는 임목이나 술토 또는 자오충. 그 얘기를 왜 끄집어내냐면요, 화가 없는 무토 입장에서는 화를 끌어올 수 있는 글자인 신금이나 임수 또는 유금, 축토, 해수, 임목, 술토, 자수가 올 때를 잘 따지란 얘기예요. 물론 단편적으로 이 글자가 올 때 무조건 좋다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글자들이 달고 온 구조가 원국과 어떤 관계에 따라서 이때 요 대운이 좋다 나쁘다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화가 없을 때는 이렇게 화를 끌어올 수 있는 글자들이 중요한 거고, 화가 있을 때는 그것이 약하냐 강하냐를 따져야 된다고 얘기 드렸었고, 지난번에 약한 병화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강한 병화도 얘기했어야 되고 또 정화도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온라인 강의에서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대신에 화가 없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화가 없다. 그럴 때 간목이 왔어요. 그러면은 아까 그랬죠. 인목이나 술토 얘기했었죠. 갑의 뿌리가 뭘까요? 당연한 얘기죠. 인목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화가 없을 때 원래는 무토가 화가 없다는 얘기는 땅이 약해요. 자, 약한 땅에 건물을 심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집안이 약한데 거기 아파트를 올린다고 칠게요. 고층 아파트를 올릴 수 있을까? 당연히 안 돼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기껏 해봤자 저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화가 없을 때 이 간목이 지지에 달고 오는 글자가 자인진 오신수를 또 갖다 붙이면 되겠죠. 갑자로 왔다. 화가 없는데 무토가 갑자로 왔다. 물 먹은 갑이죠. 그럼 무토가 감당 못해. 그 다음에 임목이 왔다. 이제 갑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 인목이 인호술의 개연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땡큐가 될 수 있죠. 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진토가 왔다. 갑진. 마찬가지예요. 신자진의 개연성이면 이거는 별로. 갑오가 왔다. 화가 없다고 했는데 갑오가 왔어? 아주 좋죠. 땡큐죠. 그 다음에 신금이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자인진 오신술이라고 했잖아요. 인호술을 달고 왔느냐, 신자진을 달고 왔느냐, 요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문제는 무토가 화라는 인성이 없다. 이럴 때 화를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달고 왔느냐,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럴 때 이 간목이 달고 온 글자에 따라서 신자진의 개연성을 달고 올 때는 좋을 게 별로 없다. 그러면은 인호술의 개연성을 달고 올 때 그때는 감사하다. 다만 아까 여기 자수가 오화를 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신자진이라 하더라도 갑자로 왔을 때 이 자수가 오화를 끌어올 수 있는 자수냐 아니냐. 사실 대운에서 오는 자수는요 끌어오지를 못합니다. 원국에 있는 자수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겠죠. 그거는 복잡해지니까 그것까지 얘기하면은 기초가 아니라 고급으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빼고 일단. 자, 그래서 간목이 무토가 간목을 봤을 때 화가 없는 무토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이 목을 화로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공부를 한다든지 목을 통해서 화를 만드는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무른 땅에 높은 아파트 한번 세워보세요. 언제 무너질까? 초일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무토가 간목을 봤을 때 좋다 나쁘다 따지지 마시라는 거. 글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네. 을목을 볼 때 역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화가 없을 때 관을 감당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관은 엄밀히 말하면 목은 화를 만들 수 있는 매개물이죠. 그러니까는 지나치게 목이 많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도 목이 있다는 얘기는 화가 대운에서 화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능력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무토일주인데 원국에 이제 인성은 없지만 관성은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무토가 간목이나 을목을 봤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화가 없어. 그러니까 꽃이 못 핀 거잖아. 이럴 때 대운에서 화운이 올 때는 활동을 하는 거죠. 꽃이 핀 거니까. 이러면은 목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이런 개연성은.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간목은 그나마 낫지만은 을목은요. 얘는 무토에 구멍 낸다고 했죠. 특히 화가 없는 을목은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등나무 덩쿨, 칡뿌리, 등나무 덩쿨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꽃이 안 펴 있는 을목은요 무토를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 을목이라는 게 갈고리 역할, 꼬챙이처럼 사람을 후벼 파는 그런 꼬챙이가 돼버리거든요. 이러면은 저 을목이라는 게 명예잖아요. 명예로 인해서 망신을 당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꽃이 안 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운에서 화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40년간 이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그때 잠시 좋아졌다 말아버리죠. 그래서 화가 없을 때 무토가 을목을 보면 좀 치명타예요. 이럴 때는 말로 인해서 갈고리 짓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혀에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고리가 달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화가 없을 때는 을목을 보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인목을 볼 때는 인호술을 만들 수 있죠. 화가 없으니까. 이럴 땐 땡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목이 인신충으로 깨졌거나, 그러니까 인신사회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인해합을 먼저 해버렸으면요, 인호술이 쉽게 안 돼. 화를 못 만들죠. 환장하죠. 예.
그럴 때는 인신사유로 깨졌을 때는 그거를 말려주는 게 필요하지만 인해합이 됐을 때는 그걸 또 깨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신사유로 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복잡해지니까 일단 생략을 하고, 어쨌든 화가 없을 때 인목을 보면은 일단은 좋다, 나쁠 게 없다, 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자, 묘목을 봤다. 묘를 봤다는 얘기는요, 유금을 끌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묘충으로 깨질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묘목이라는 거는 그래도 목이니까 목 생활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은 이것이 직접적인 화를 끌어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러나 을목처럼 직접적인 꽃챙인 짓은 안 해요. 그나마 좀 낫다. 예, 그 정도일 뿐이고. 자, 화가 없을 때의 무토인데 화를 보면은 대운에서 병화를 봤다 또는 정화를 봤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요, 대운에서 이제 우화, 사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40년간 화운이 이어지죠. 이렇게. 그러면은 지지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천간으로 올라가는 화, 이게 최고예요. 화가 없는 사주가. 그럼 화에 관한 일을 40년간 이어갈 수가 있죠. 이러면 이 40년간을 화에 관한 일을 통해서 대발하는 거고, 화는 방송예술, 종교정신, 교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여기에 병, 정, 그 다음에 사, 오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아까는 이렇게 올라갔다면은 이번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최고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괜찮아요. 화운이 어쨌든 필요한 게 40년간 흘러가잖아. 이러면 괜찮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화운으로 40년간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드물어요. 대부분은 뭐냐? 화가 왔다가 떨어지거나, 어쨌든 화가 연결이 제대로 안 되면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주의할 점은 뭘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요, 인성 없는 사주가 인성을 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갑자기 힘이 생기죠. 어떤 마음이 들까? 인성 없는 사주가 인성을 봤다, 또는 뿌리 없는 사주가 뿌리를 봤다. 남녀불문하고 갑자기 힘이 생겼다는 착각 때문에 그 순간에 사업이다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원국에서 타고나기는, 인성이 없다는 얘기는 국내에선 사업이 불가하다는 걸 타고난 거예요. 이미 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뿌리 내릴 수 있는 뿌리가 있지 않느냐? 자수성가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일단 개연성은 사업이 안 되는 사주가 대운에서 화를 받다 사업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쫄딱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없던, 나한테 도움이 되는 운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국의 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원국이 사업가 사주냐, 직장생활 사주냐, 이런 걸 먼저 파악을 하셔갖고 대운을 판단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소홀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무조건 필요한 운이 왔다고 해서 다 좋다, 그러고 망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욕심부려서 망했다. 아,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상답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뭐 용신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망했다. 결론은 왜? 욕심부려서 망했다. 이거는 아니죠. 그런 식으로는 말장난이 되는 거고, 자, 인성운이 들어와 갖고 원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주냐 아니면 직장생활 하는 사주냐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그릇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한테 좋은 운이 들어왔어도 내가 타고나기를 직장생활 해야 될 사주라면은 사업은 불가야. 그런 걸 꼭 염두를 해 두고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해졌는데, 자, 무조건 인성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다만, 자, 인성운이 들어왔을 때 좋은 거는 뭐냐? 내가 힘이 생겼죠. 힘이 생기면 사람이 밝고 긍정적이 돼. 말 그대로 내가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하잖아요. 내가 힘이 생겼기 때문에 밝고 긍정적이 돼갖고 뭐든지 하려고 하죠. 의욕이 생겨. 그렇지만은 타고나기를 직장인이냐 사업가냐에 따라서
장사나 사업을 해도 된다,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운이 좋다고 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될 사주가 사업하면 성공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아니다. 자, 그래서 무토가 병화를 보면 좋죠. 거기다 인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정화를 보면은, 이 정화는요, 예를 들면 대운에서 오는 정화는 원국에 있던 어쨌든 간에 얘는 임수를 끌어올 수 있어. 개연성이.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무신일주라고 칩시다. 무신일주인데 뭐 유금을 깔고 있어. 요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자, 요런 구조라고 치면은 이 정화가 임수를 끌어오죠. 여기 신금, 임수의 뿔이 신자진의 개연성이 있으니까는 이 정화는 임수를 끌어왔어. 그다음에 유금이 금생수도 해줄 수 있어요. 사일축으로. 그래, 임수가, 정화가 끌어온 임수가 되게 클 수가 있어. 문제는 뭐냐? 내가 인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감당을 못해요. 나한테 너무 큰 돈이 생겼어. 감당 못하죠. 그럴 때는요, 이럴 때 사업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 못하는데 이 사람은 뭔가 인성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직장인이 새로운 일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직장 그만두고 사업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금이 많다는 얘기는, 원국의 금이 지금 유금하고 신금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언제든지 수가 오면 수를 생해줄 수 있는 거죠. 그 수가, 재물이 커지면 좋잖아. 좋긴 좋은데요, 내가 감당 못하는 재물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의 그릇에 맞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화나 오화라는 거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이 사화가 인신 사이로 깨지면 안 돼요. 왜? 대운에서 온 사화가, 지금 우리가 화가 없는 얘기 무토잖아요. 화가 왔어. 인신 사이로 깨졌다? 아, 이러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사화가 인신 사이로 깨질 거면 사유축으로 돌린다든지, 해외로 돌린다든지, 영업으로 돌린다든지,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주지 않으면은 사화가 깨지면 되려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화가 왔다. 좋죠. 당연히. 예. 화가 없는데 우화가 온 거니까 좋은 건 당연한 거야. 물론 이 우화가 역시 변질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일단 기본은 좋아요. 기본은. 네. 그런 식으로 화가 없을 때 화운이 오는 건 땡큐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은 그걸로 단정 짓지 말라. 기본은 그렇지만은 세부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걸 갖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네. 자, 화가 없는 무토가 토를 봤어요. 토를. 자, 우리가 고전과 물상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고전에서는요, 인성과 비견이 등령득지 득세를 따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데 농경시대 때는 그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농사 혼자 못 지으니까 부모의 도움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아는 사람들, 비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는 아니야. 지금 시대는요, 농사 짓는 시대도 아니고, 그 다음에 비견이라는 거는 나와 경쟁하는 경쟁 구도예요. 왜?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거든요. 자본주의에서는 돈 놓고 돈 먹기죠. 그러니까 비견과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를 따져야 돼. 그런데 지금 나는 인성이 없으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을 때 비견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힘이 없을 때 비견이 오면은 내가 비견을 이길 확률이 커요? 적어요? 당연하죠. 적지. 그러면은 뭐예요? 내 입장에서는 저 비견하고 같이 뭐를 하고 싶을까? 비견의 힘을 빌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업이나 공동투자를 하려고 해. 근데 문제는 누가 힘이 있다고요? 비견이. 자, 자본주의 시대 때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독점하려고 하는 거지, 힘 있는 사람이 너희들 불쌍하니까 내가 나눠줄게, 이런 개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왜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을 왜 죽이겠어요? 기껏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개발 기술이나 개발 뭔가 이 특허 같은 걸 딱 내면은 대기업에 합작하자고 해놓고 그걸 싹 빼돌린 다음에 갑자기 확 그
그 기업 죽여버리죠. 이게 자본주의의 병폐거든요. 똑같아요. 내가 힘이 없을 때 비견이 왔다. 비견하고 같이 뭔가 하려고 하죠. 그러고 결론은 어떻게? 비견에게 싹 다 털린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이럴 때는요, 직장 생활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럴 때는 한 푼 두 푼 모으는 월급만이 본인의 재산입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라는 거를 듣기 싫어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착각은 뭐냐? 비견 운이니까는 비견이 내 힘이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요때 동업이나 공동투자를 해서 돈 벌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쫄딱 망하고 그냥 망하면 다행인데, 남자 같은 경우는 돈 뺏기면 여자도 도망갑니다. 가정도 깨져요. 네. 여자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지만은 일단 뭐 여자 입장에서는요, 비견이 오면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은 그 비견에 이길 수 있는 관을 찾아요. 근데 남편 주는 여자가 남편 말고 새로운 관을 왜 찾습니까? 예.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뒷얘기는 뺄게요. 그래서 무토가 무토를 봤다. 좋을 게 없어요. 기토를 봤다. 역시 좋을 게 없습니다. 왜? 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비견들이 왔다. 기가 갑을 끌어올 수 있지 않느냐. 끌어오는 건 진짜 목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기토가 갑을 끌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지. 근데 아까 우리 지난주에서는 인성이라는 게 그나마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인상생으로 돌아갈 소지도 있다라는 전제가 있지만은 지금은 뭐예요? 인성이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가 갑을 끌어온들 의미가 없다. 왜? 관인상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인성 없는 인성 없는 무토가 비견을 보면 좋을 게 없다. 여기까지 쉬워. 천간 무토기도 쉽죠. 자, 진술충미는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왜? 축토는 사유축을 만들 수 있죠. 미토는 낮 시간을 만들 수 있어. 병화를 띄울 수 있어. 그 다음에 술토도 인호수를 만들 수 있어요. 진토는 아니야. 그렇지만 여기서 진토는요, 진유합을 해서 천간 신금으로 병화를 끌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충미는 머리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고 싶은데, 풀어드릴까? 뭐 풀어드리죠 뭐. 지난주에 제가 너무 강의를 좀 개떡으로 해갖고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좀 풀어드릴게요. 자, 무토 입장에서 지금 인성이 없어요. 인성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글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가 없는 거야. 이럴 때 진토가 왔어요. 이 진토라는 글자가 천간에 인성이 없지만은 뭐 신유가 있을 수 있다고 칠게요. 신유가. 이럴 때 이 진토는 진유합금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신금은 상대적으로 진유합금, 신금 입장에서 신유 입장에서는 진토 해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신금은 상대적으로 낮 시간이 없어도 병화를 강하게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병신합 수라는 재물도 생길 수 있지만은 특히나 없는 인성을 끌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이럴 땐 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땅을 통해서 그것이 고향 근처, 월이니까 근처겠죠? 고향 근처에 땅을 삼으로 인해서 재물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말로 인해서, 진유학 금이니까는 말로 인해서 인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배우고 익힌 학문이나 교육을 통해서 재물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술토다. 이거는 뭐 설명을 안 해도 될 거야. 왜냐하면 술토는 인호수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원국에 뭐 예를 들면 뭐 인목이 있다든지 또는 묘목은 좀 그렇고 인목 아니면은 묘, 인진호, 신술자, 예. 진토가 있다든지. 자, 요거는 이제 신유는 잠시 일단 빼고요. 자, 이렇게 원래는 인성이 없을 때 진토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인목도 빼야 되겠네요.
해수, 진토, 그 다음에 여기 한 축토점으로 합시다. 자, 요런 개연성을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럴 때 술토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 이건 해수는 이제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해수라는 글자는 토와 진토와 축토가 있죠. 이럴 때 술토가 온 거죠. 자, 요럴 때 해수는 진술충분히 탁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이 해수로 인해서 따라오는 글자는 뭐예요? 미토. 그러면은 진토, 축토, 미토라는 글자가 만나게 되죠. 이럴 때 술토라는 글자가 왔다. 진술충미의 개연성을 만들죠. 자, 근데 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특별한 게 화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화가 없는 술토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진술충미의 개연성으로 인해서 술토가 마지막에 생긴 거죠. 이럴 때 화의 개연성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좀 특별한 경우, 화가 없으니까 이거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화가 있을 때 이렇게 못 써먹어요. 화가 없을 때는 티끌, 불씨 하나 갖고도 화를 끌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땐 술토가 올 때는 감사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축토, 사유축이 개연성을 만들 수 있잖아요. 자, 축토가 유금하고 만나면 뭘 끌어와요? 사화를. 그렇죠. 물론 그 사화가 인신사유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인신사유를 만들 수 있는 구조라면은 영업이라든지 움직이는 걸로 방향을 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사유축의 개연성을 꼭 만들어줘야 돼. 그걸 말로써 어떤 교육이라든지 책이나 출판이라든지 이렇게 말로써 뭔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만들어줄 때 그럴 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토는 말 그대로 사오미, 낮 시간의 미토죠. 대운에서 오는 거니까. 그럴 땐 또 괜찮습니다. 왜? 병화가 뜰 수 있는 낮 시간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토는 괜찮다. 사실 이제 목이 갈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한꺼번에 몰아서 강의를 하니까. 왜냐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참 누군가가 제가 사람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아는 지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날 잡아서 한꺼번에 녹음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갈라지기 때문에 좀 목소리가 갈라지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금, 신금, 또 지지, 신유금을 얘기할 건데, 자, 화가 없는 무토라고 했죠. 화가 없을 때는요, 경금을 볼 때는 좋을 게 없어요. 아까 지난주에 화가 있는 무토에서는 경금을 볼 때는 그나마 그 경금이 을이라도 끌어와서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요번은 반대야. 화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지난주에서는 신금이 안 좋다고 했지만은 이제 거꾸로 신금이 좋아요. 왜? 뭘 끌어와요? 병화를. 그렇죠. 그러니까 경금은 좋을 게 없죠. 가뜩이나 내가 설기가 심한 화생토를 못 받은 무토니까는 토생금을 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는데 토생금을 하는 거잖아. 안 좋아요. 그런데 경금은 안 좋지만 신금은 좋죠. 병화를 끌어오니까. 그래서 화가 없을 때는 화를 끌어올 수 있는 글자 얘기했죠. 아까 병화를 뭘까? 신금이 끌어온다. 이때 땡큐죠. 감사할 일이죠. 자, 그래서 신금이 왔을 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 신금이 하나일 때 끌어오는 병화와 신유일 때 끌어오는 병화와 또 사유축일 때 끌어오는 병화와 누가 힘이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사유축의 신금은 병화를 한 번만 끌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사유축이란 얘기는요 신금이 하나가 아니야 여러 번 반복이에요. 그럼 요 신금은 병화를 여러 번 끌어오는 거야. 화가 없을 때 계속해서 병화를 여러 번 끌어오면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지. 그래서 사유축 똑같은 병화를 끌어온 신금이라고 해도 사유축일 때는 아주 땡큐인 거죠. 그런데 이 사유축이 원국에서 되면 좋은 거고 그 행위를 하는 게 뭐예요? 사유축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입이니까는 입에 관련된 행위를 하라 라는 거가 성립이 되죠. 교육이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뭐 또는 이제
거기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때 병화가 더 잘 온다라는 개연성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신금이 화가 없는 무토가 신금을 볼 때는 이땐 또 땡큐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 거고요. 지지신금이다. 좋을 건 없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 신금도 인호술의 개연성을 만드는 인목을 때리기도 하고 또 신자진을 만들어서 그 약한 무토를 주저앉히게도 만들 수 있는 신금이에요. 또는 토생금으로 설기도 심하게 해. 좋을 게 없어요.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런데 또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럼 복잡해지니까 일단 그건 임수 얘기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신금일 땐 좋을 게 별로 없다. 유금일 때는 이땐 좋죠. 왜? 사유치의 개연성을 만들고, 유금의 천간이 뭐라고 했어요? 신금. 병화를 끌어올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화를 끌어올 수 있는 매개물일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이 화가 끌어오는 거 신금하고 사화를 끌어올 수 있는 사유축 얘기했었죠. 이 개연성이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해수는 이제 수에서 얘기하면 되고, 그래서 경금이나 신금은 그렇게까지 좋진 않죠. 특히 설기가 더 심해지니까. 그렇지만은 천간 신금이나 지지 유금은 화를 끌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강하니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가 없는 무토가 수를 보는 거예요. 임수를 보거나 계수를 보거나 해수를 보거나 자수를 봤을 때 이때 어떤가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화생토를 못 받은 무토는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단단한 토와 물른 토가 물을 가둘 수 있는 힘이 누가 더 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단단한 토가 물을 가둘 수 있는 힘이 더 강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제 방이나 뚝이 어떻게 됐어요? 물러져서 빵 하고 터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즘 아싸리 콘크리트로 막아버리지만은, 사실은 이 화생토를 받았을 토는요, 수를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재물을 크게 키울 수가 있죠. 이럴 땐 땡큐죠. 그렇지만 우리는 조건이 뭐냐? 화생토를 못 받은 무토잖아요. 그럼 수가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임수가 왔을 때 당연한 얘기지만은요, 요 임수가 인호술의 개연성을 달고 왔느냐, 신자진을 달고 왔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임수라는 글자는 정화를 끌어올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정임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임수에서는 병화가 뜰 수도 있어. 개연성이.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요, 이모면 가장 확실해요. 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모가 아니더라도 인호술, 요 임인이냐 임술이냐, 그나마 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럴 땐 괜찮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이 구조라면은 화가 없는 무토 입장에서는 재물을 섭취할 수가 있다,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정의만 목이 되면은 부동산으로 인해서 또는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 뭘로? 부동산이나 직장생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벌 수가 있다. 이런 개연성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이 임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자진의 개연성을 달고 왔다? 내가 감당을 해 못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돈은 벌어요. 임수가 신자재를 달고 왔다. 약한 무토라도 돈은 벌어. 근데 왜 벌까요? 추락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망하려고 버는 거지 돈 벌어갖고 성공하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날개가 있어야지 올라가는 거야. 그쵸? 그러고 나서 떨어지는 게 추락이지. 그러니까는 아싸리 땅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추락할 게 있어요, 없어요? 거지가 망해봤자 거지지. 그죠? 재벌이 망할 때 큰일 나는 거지, 거지가 망한다고 큰일 안 나요. 어차피 거진데. 그러기 때문에 무토가 재물을 감당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무토가 강한 재물을 받다. 돈을 벌어요. 버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고 하죠. 이럴 때. 외유내강, 그러니까는, 외유내강이 아니라 외환내빈. 죄송합니다. 외환내빈이라고 하는데, 자, 요럴 때 포인트는 뭐냐면요. 비견들의 돈을 끌어모아요. 왜?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비견도 같이 망해야 되니까. 그 주변에 아는 사람들, 부모, 형제, 친척부터 시작을 해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돈을 다 끌어모아서 전부 다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쫄딱 망하는 거죠. 그게 다단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옛날에 뭐 제휴라든지 뭐 이런 거 다단계 하다가 이제 한번 쑥대밭이 된 적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돈은 버는데 그걸 감당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비견들의 돈을 다 끌어모아. 그거 혼자 망했어요? 다 같이 망했지. 이런 거예요. 이제 인성, 그러니까 내가 약한 무토가 재운이 들어왔을 때 돈은 번다고 했죠. 망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상담을 하실 때, 이 사람이 돈이 많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감당 못하는 재물은 그 사람을 망하기 위해서 잠시 들어왔다가 망하게 하고 도망갑니다. 그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요, 능력 없는 남자가 여자들이 많이 따르잖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능력이 되니까 여자가 따른다가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려고 여자가 따라온 거예요. 그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인성이 없을 때 수를 받다, 임수를 받다, 임수를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가 했었죠. 자, 개수를 받다. 무기와 화가 되죠. 이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개수라는 글자가 새로운 뭔가 합을 만들잖아요. 이 합으로 인해서 나한테 인성을 만드니까 그건 좋은데 그 인성으로 인해서 내가 가정적인 불화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수가 또 좋을 때가 하나 있어. 내가 무토가 대운에서 무토를 봤어. 자, 그럴 때 개수라는 게 세운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이 개수라는 글자가 이 비견 무토를 잡아주면은 상대적으로 나는 개수 대신에 임수를 취할 수 있어요. 물론 감당할 때 얘기지만. 그런데 거꾸로 이 개수를 내가 임수를 감당을 못하는데 이 개수가 나한테 와서 합을 했다. 내가 그러면 무기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땐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비견이 있을 때 비견이, 그러니까 내가 무토일간이 인성이 없는 구조에서 지금 비견을 받잖아요. 그럴 때 이 개수의 관계를 잘 살펴야 돼요. 이게 나랑 합을 하느냐. 그럼 무기화, 화가 돼갖고 재물로 인해서 부모가 물려준 재물로 인해서 또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재물이 커진다. 아니면 처갓집의 재산을 내가 물려받는다. 이런 개연성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과 일단 중요한 건 뭐다? 무기와 화다. 화가 없는데 화를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들어왔다. 이게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해수라는 글자. 사화를 끌어올 수 있다고 했죠. 충으로서. 근데 충으로 끌어오는 거하고 합으로 끌어오는 거 차이가 뭘까요? 충은 부닥쳐서 깨져서 끌어오는 거죠. 이건 한번 소위 이제 전문 용어를 쓰면은 한번 풍파를 겪고 나야 돼요. 그러니까는 충으로서 끌어오는 재물은요, 내가 한번 뒤집어 엎어지고 깨지고 나야지 재물이 생기는 거야. 합으로서 오는 거는 그거는 충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충과 합의 차이는 똑같은 재물이 생기더라도 우여곡절을 겪고 굉장히 힘든 다음에 생기는 재물이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따라온 재물이냐, 이게 합과 충의 차이입니다. 자, 자수, 오화를 끌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면 좋죠. 근데 끌어올 수 없는 개연성이면 좋을 게 없죠. 특히 자수가 신자진을 만들잖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아니 신자진, 천간, 임수가 뭐 병화나 정화 끌어올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 개연성은 극히 희박해요. 물론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그거는 전체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자수, 내가 무토가 약한데 인성의 생을 못 받은 무토가 약한데
자수가 들어왔다. 오화를 끌어올 수 없으면 좋을 게 없다. 그 다음에 천과 임수의 뿌리가 돼서 뭐 임수가 뭘 끌어올 그것도 못 끌어와요. 그것도 구조를 봐야지 끌어오는 거지. 무조건 끌어오면은 그렇게 따지면 좋은 사주가, 그러니까 나쁜 사주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끌어올 때도 법칙과 원칙이 확실해야 돼요. 없을 때는, 화가 없을 때는 불씨만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화를 만들 수 있는 매개물이 가능한 거지. 무턱대고 충으로서 끌어오는 건 아니에요. 인호술의 술토는 말 그대로 인호술이라는 매개물이 되니까 술토가 화를 끌어올 수 있는 거고, 자수는 좌우충으로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자가 두 개가 있어야 돼, 원국에서. 예를 들면은요, 무자일주인데 여기에 자가 하나가 더 있어야 돼. 그럴 때 하나가 신자진을 하고 하나가 좌우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화가 없으니까. 화가 있을 때는요, 좌우충을 안 해. 그럼 얘는 뭐를 하냐? 인신사의 신금의 통로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같은 글자가 두 개가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써먹느냐? 화가 없을 때 얘는 화를 끌어올 수 있는 매개물이 있지만 화가 원국에 다른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화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이건 인신사의 통로를 하는 매개물이야. 하나가 신자진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뭐 이거는 기토할 때 예를 들면 되고, 제사주를 예를 들려고 했는데 그건 내가 기토니까 기토할 때 예를 들어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화가 없는 무토예요. 화가 없다는 얘기는 재관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차라리 직장 생활의 메인 몸이 되라. 그럼 뭐예요? 월급쟁이 생활을 통해서 돈이라도 모을 수 있잖아. 한 푼 두 푼 모으는 재물.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재간을 감당을 못한다고 했죠.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한다. 자, 국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인성의 생을 못 받잖아요. 아, 뿌리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죽도록 힘들어야 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국내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해외에 관련된 일을 하게 돼요. 수출이라든지 이런 매개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땐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게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은 뭐다?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 받고 살아라. 그 다음에 화가 없다는 얘기는요, 여자나 남자나 재관을 감당 못한다고 했죠. 그럴 때 운에서 재나 관이 들어왔다. 내가 바른,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정을 유지할 때는 그것이 승진이나 재물하고 연관이 되지만 그거를 벗어났을 때는요, 예를 들면은 가정을 벗어났다. 좋을 게 없어요. 남자 입장에서 제가 여자가 생겼다. 내가 감당 못한 여자죠.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내 재물이 깨져. 여자 입장에서 뭐 남편 말고 감당 못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관이 왔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되게 힘들고 피곤해지고 아프게 돼요. 그래서 감당 못하는 재관은 아싸리 없는 게 나아요. 예. 그런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화가 없을 때는 이렇게 화를 끌어올 수 있는 매개물을 생각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지금 제가 강의 드린 것들이 우리 학원님들한테 도움이 되시려면은 스스로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글자 저 글자를 대입을 해보고 그러고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